공수처 쪽으로 좀 연결해 보겠는데 오늘 이른 아침에 전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죠. 그리고 지금까지 쭉 대치 상황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 공수처 지금 취재 기자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혁재 기자, 공수처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차량으로 이동한 상황이라 청사는 조용하지만 긴장감이 흐르는 모습인데요. 관저로 이동한 공수처 수사팀은 30명 정도 됩니다. 청사 인근으로는 안전 대비 등을 위해 경찰 기동대 경력 등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경찰 버스가 이중으로 세워져 차벽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취재진들도 집행이 완료된 이유를 대비해 청사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진의 청사 출입도 사전 신청한 인원만 허락되는 등 청사 통제도 경호를 이유로 강화됐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인 오늘 6일 이후에도 출입 통제를 당분간 유지할 전망입니다. 자, 아직은 상황이 불투명합니다만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다면 체포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윤 대통령은 이곳 공수처 건물 3층에 있는 별도의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현직 대통령 조사인 만큼요, 조사실에는 휴게 공간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포 이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수사팀 부장검사가 직접 대면 조사를 나설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수처는 앞서 1차 소환 통보를 할 때부터 조사 준비가 돼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문 조서를 확보했고요. 공조수사본부 수사기록까지 종합해 약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또 폭동행위에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영상 녹화할 준비도 이뤄졌는데요. 윤 대통령이 녹화를 거부할 경우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 당시 영상 녹화를 거부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의해 증거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